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줘. 제발 돈 다 줄 테니까 무사히만 보내달라고. 박민수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뚫을 듯 터져 나왔다. 전화를 붙잡은 손은 파르르 떨렸고 이선영은 그 옆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녀의 두 손은 이미 눈물과 콧물에 젖어 축축했고 바닥에 닿은 무릎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이 박하준의 이름이 적힌 작은 학습 교재가 거실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 이거 문제 풀었어. 라며 해맑게 웃던 목소리가 생생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민수의 귀를 파고들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다시 못 본다. 준비한 돈 현금으로 10억. 내일까지 준비해라.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10억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발 제발 하준이만 건드리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전화가 뚝 끊기는 순간 집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이선영은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흐느꼈다. 여보, 어떻게 우리 하준이가 삼촌이랑 과자 사러 나갔다더니 그 길로. 선영은 절규하듯 말을 이어갔다. 불길한 기운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수는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들었다. 도현이가 같이 있었잖아. 도현이가 마지막까지 하준이랑 있었다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도현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땀에 젖은 얼굴, 흙으로 얼룩진 운동화. 민수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도현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하준이 데리고 나갔다며. 왜 연락이 안 돼? 왜 하준이가 없어졌냐고. 도현은 두 손을 휘저으며 황급히 대답했다. 매형, 진정해요. 나도 찾고 있었어. 편의점에서 잠깐 계산하는 사이에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나도 미치겠다고. 민수는 도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게 말이 돼?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을 내가 지켜야 했다고. 선영이 울부짖으며 둘 사이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잖아. 하준이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 하준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을 밀쳐내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허공만 응시했다. 어린 아들의 목소리, 사소한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떠올라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몰아쉬었다. 누나, 나 정말 잠깐 한눈 판 것뿐이야. 잠깐 계산하려고 돈 꺼낸 사이에 하준이가 없어졌어. 진짜야. 선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먹였다. 도현아, 제발 제발 우리 하준이한테 무슨 일 없는 거 맞지?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뭐라도 본 거 아니야? 도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어딘가 알 수 없는 미묘한 흔들림이 숨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초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낙엽을 흔들었다. 그 평온한 풍경과 달리 이 집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절망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그날 이들의 삶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현금 10억, 내일까지 못 채우면 아이는 죽는다. 거실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다시금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올라 미끄러질 정도로 전화기를 움켜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선영은 소파 끝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다. 양손을 모아 비비며 계속 중얼거렸다.
10억이라니 그 돈을 어떻게 하루 만에 준비해 우리 집에 그런 현금이 어디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이마를 짚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야.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내 아들을 담보로 협박하는 인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경찰에 알리자. 그러자 선영이 번쩍 눈을 치켜뜨며 손사래를 쳤다. 안 돼. 분명히 말했잖아. 경찰에 알리면 하준이는 다시 못 본다고 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럼 넌 10억을 하루 만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은행에서 바로 찾을 수도 없는 돈이야. 게다가 우리 집 재산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도현이 입술을 깨물며 나섰다. 매형, 차라리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비자금 있잖아요. 그거라도 쓰면 되잖아요.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지. 민수는 도현을 노려봤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도현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똑바로 매형을 마주했다. 나 누나한테서 들었어. 집안 사정 힘들 때마다 숨겨놓은 돈 있다고. 지금 그런 거 아낄 때가 아니잖아. 하준이가 위험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도현의 말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였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 돈은 비상금이야. 집안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준비한 거라고. 쉽게 꺼내면 안 돼.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래, 하준이만 무사하다면 그까짓 돈 다 내줄 수 있어. 선영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그 말 잊지 마. 돈이든 뭐든 다 주자. 우리 하준이만 돌아오면 돼. 창문 밖에서는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 줄기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이 집안에 드리운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갔다.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형사의 굳은 목소리가 거실 안 공기를 단단하게 짓눌렀다. 경찰은 이미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탁자 위에 흩어진 장난감 자동차를 움켜쥐었다. 그 작은 장난감은 하준이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가 너무 선명했다. 형사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끝이라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잃는 꼴이 되면.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박 선생님, 유괴범들이 하는 말 대부분은 협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위험 부담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돈만 건네고 손을 놓으면 아이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이선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먹였다. 안 돼요. 경찰에 알린 순간 하준이는 그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그냥 돈 주고 끝내자. 난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 민수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가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석연찮은 기분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고 형사 쪽을 향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 목숨만은. 경찰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 전화를 감청하고 주변 CCTV 확인에 나섰다. 형사의 지시가 이어질수록 가족 안의 긴장은 더욱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때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렇게 대놓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범인 귀에 금방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경찰이랑 협조하는 게 과연 맞아요? 하준이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고요. 민수는 도현을 노려봤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내가 하준이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다며. 내가 좀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매형, 나도 피해자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도 미치겠다고요. 도현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렸다. 이선영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외쳤다. 제발 그만해. 지금 서로 탓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준이부터 찾아야 하잖아.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도현을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뿐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스며 있었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알아낸 건 아직 단편적이지만 근처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던 친척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 후 홀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더군요. 순간 거실은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민수는 숨을 들이켰고 선영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도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오해야.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경찰이 잘못 본 거야. 그러나 그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민수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은 점점 거대한 불꽃처럼 번져갔다. 형사는 차갑게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여부는 우리가 곧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가 사라진 그 순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건 당신이라는 사실이죠. 거실 안 공기는 이제 숨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치를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만약 내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다면 CCTV에 찍힌 건 분명 내 얼굴이었다고. 이제 뭐라고 발뺌할 건데? 박민수의 외침은 번개처럼 거실을 갈랐다. 그의 눈은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뺨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다. 경찰이 남긴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부은 듯 집안은 금세 불길 같은 의심과 격렬한 언성으로 휩싸였다. 이도현은 두 손을 내저으며 고함쳤다. 매형, 제발 믿어줘요. 난 하준이를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내 조카한테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CCTV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몰라, 나도 억울하다고요. 민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도현에게 성큼 다가갔다. 손이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 이선영이 급히 가로막았다. 그녀는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진짜 범인을 잡는 거지. 도현이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얘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러나 민수의 눈에는 차가운 불신만이 자리했다. 설마로 끝났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았어.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건 내 동생이라고. 내가 아무리 감싸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도현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누나를 바라봤다. 누나, 제발 매형 좀 말려줘. 나 진짜 아니야. 나도 그때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 계산하려고 잠깐 뒤돌았을 뿐인데 하준이가 사라진 거라고. 민수는 이를 악물며 바닥을 걷어찼다. 잠깐 그 짧은 순간에 애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 내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오히려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간 뒤 혼자 돌아온 게 더 맞는 설명 아니냐? 거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경찰이 노트북 화면을 열어 CCTV 장면을 다시 보여주자 모두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됐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골목 어귀를 지나 홀로 걸어 나오는 도현의 뒷모습. 순간 이선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도현이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민수는 아내를 노려보며 낮게 내뱉었다. 너도 알지? 너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게 우는 거잖아. 내 동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내가 범인처럼 몰려야 해? 그의 중얼거림은 점점 더 작아졌고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은 모든 이의 심장을 죄어왔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며 지붕을 때리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집 안은 그 어떤 폭풍보다도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수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 내가 내 손으로 끝장을 내겠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거짓말하지 마, 도연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민수의 손끝이 노트북 화면 위에 꽂혔다. CCTV 영상 속 도현은 분명히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시간은 하준이가 사라진 직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도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선뜻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매형, 그건 그냥 편의점에서 산 거야. 간단한 물건이었어. 내가 괜히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라고.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을 끊었다.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편의점 계산 기록에는 그 시각 이도현 씨가 산 물품은 작은 음료수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영상 속 봉지의 크기는 훨씬 더 크죠. 내용물이 뭔지 설명해 보시죠. 도현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건 아닐까요? CCTV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내 얼굴 같아 보여도. 민수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쳤다. 헷갈릴 리가 없어. 내 체격, 내 걸음걸이, 내가 내 동생처럼 본 내 모습을 몰라보겠냐? 도현아, 내가 뭘 감추고 있는지 이제 솔직히 말해. 거실 안 공기는 더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졌다. 선영은 울먹이며 도현의 손을 잡았다. 도현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야. 하준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맞잖아. 도현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누나, 나도 피해자라고 했잖아. 진짜야. 나도 하준이를 찾고 싶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형사가 다시 나섰다. 이도현 씨, 더 이상 발뺌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유괴범이 아니라면 왜 조카가 사라진 시각에 홀로 골목을 빠져나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현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요. 내가 뭘 해도 다 의심할 거잖아요. 매형도 날 믿지 않고 누나조차 나를 몰아세우고. 하준이 일은 나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왜 내가 범인이 돼야 하냐고. 민수는 이를 악물며 앞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부딪힐 듯 가까워졌다.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진다. 하지만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내 눈빛이, 내 행동이 다 말하고 있다고. 넌 뭔가 숨기고 있어.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억눌린 울음 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선영은 차가운 손으로 동생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진실이 곧 무너져 내릴 예고처럼 들렸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도현 씨, 내일 아침 출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뭘 숨기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이도현 씨, 결국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도현을 노려봤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매형,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조카를 해친단 말이에요. 하준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라고. 도현은 목청을 높였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CCTV만이 아니에요. 근처 주민이 신고한 목격담에 따르면 그날 오후 6시쯤 골목길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인상착의가 당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도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건 다 오해야. 나 말고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왜 다 나라고 몰아붙이는 거냐고. 민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다. 내가 아니라면 왜 하준이가 사라진 그 시각, 내가 들고 있던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냐고. 대체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거야? 도현은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져 내렸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야.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선영은 눈을 크게 뜨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도현아,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뭘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도현은 눈빛을 피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누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어떤 남자가 잠깐 아이랑 같이 있어달라고 했고 내가 계산하는 사이에 애가 사라진 거야. 진짜야. 형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목격자 증언과 CCTV 모두가 당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민수는 도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했고 방 안의 긴장감은 숨조차 막히게 만들었다. 도현아, 내가 내 아들을 해쳤다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처남이 아니라 내 가족의 얼굴을 한 괴물로 기억할 거야. 도현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진실을 다 털어놓지 않은 흔적이 어른거렸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형사가 무전을 받으며 짧게 말했다. 아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근처 폐가에서 서둘러 이동해야겠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먹을 쥔 채 형사를 따라 나가려 했고 선영은 비틀거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무사해야 해. 우리 하준이 무사해야 한다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난 내 손으로 범인을 찢어 죽일 거다. 설사 그게 내 동생일지라도. 창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려 퍼졌다. 집안에 남겨진 냉랭한 공기 속에서 가족의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이도현 씨, 당신을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도현에게 꽂혔다.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난 범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나만 몰아세우는 거야? 매형, 제발 믿어줘요. 나 진짜 하준이 해치지 않았다고.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먹을 움켜쥔 채 도현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내가 아니라고. CCTV, 목격자, 내 거짓말 전부 다 내가 범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갔잖아. 도현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내가 그날 잠깐 봉지를 들고 나왔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안에 하준이는 없었다고. 난 진짜 몰라. 형사 2명이 도현을 붙잡아 제압했다. 이선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외쳤다. 도현아, 제발 솔직히 말해.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하준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제발 말해줘. 도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흐느꼈다. 누나, 나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 누가 나한테 부탁했을 뿐이라고. 나보고 잠깐 맡아달라고 했던 거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쏟아졌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내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계획한 거야. 돈이 필요했으니까. 도현은 억울하다는 듯 목을 흔들며 소리쳤다. 맞아, 돈이 필요하긴 했어. 나한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하준이는 그의 목소리는 끝내 흐려졌다. 눈빛이 흔들리며 바닥만 응시했다. 형사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끌고 가라. 민수는 마지막까지 도현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그 눈에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선영은 거칠게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내 동생이 하준이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민수는 아내를 내려다봤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혹시라는 섬뜩한 생각이 피어올랐다. 아내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밖에서는 폭우가 그치지 않고 쏟아졌다. 천둥이 무겁게 울릴 때마다 이 집안의 균열은 더욱 커져갔다.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이제 남은 건 끔찍한 의혹과 끝없는 분노뿐이었다. 민수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하준아, 아빠가 끝까지 널 찾을 거다. 진실이 뭐든 간에 그 어떤 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도현 씨, 이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시죠.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조사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도현은 의자에 앉아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덜덜 떨며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형사님, 저 정말 하준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난 그저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요.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거칠게 들어섰다. 형사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손은 굵은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도현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유괴해. 민수는 의자를 걷어차듯 끌어내며 도현 앞에 섰다. 10억이라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내가 내 아들을 돈과 바꿔치려 한 거냐고. 도현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매형을 바라봤다. 매형, 제발 믿어줘요.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야. 나도 하준이를 찾고 싶다고. 민수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형사 2명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박 선생님, 침착하세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감정?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감정을 억제하라고. 내 피 같은 아들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똑바로 말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이가 어디서 울고 있을지 모른다고. 조사실 바깥 창문 너머로 이선영이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다 못해 퉁퉁 부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도현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오열하며 동생의 무릎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잖아. 근데 넌 왜 내 아이를? 도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진짜 난 하준이를 해치지 않았어. 나도 함정에 빠진 거라니까. 제발 날 믿어줘. 민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여보, 이제는 제발 눈 좀 떠. 내 동생이 내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어.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짓이야. 그런데 넌 아직도 동생을 믿는다고. 이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은 감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이도현 씨,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무거움이 스며 있었다. 민수는 의자를 걷어차며 포효했다. 만약 하준이가 무슨 일이라도 당했다면 난 내 손으로 널 죽일 거다. 피를 토하고라도 내 숨통을 끊을 거야. 조사실 안은 고함과 울음 그리고 싸늘한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채 더 큰 절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었다.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형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조사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귀를 의심하듯 멍하니 형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바짝 타올랐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준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의 절규는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그는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며 몸을 떨었다. 형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설명했다. 근처 폐가에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황상 6개 후 방치로 추정됩니다. 순간 이선영의 몸은 풀리듯 무너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입에서 울음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 돼, 우리 하준이 내 아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그녀는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피가 날 정도로 울부짖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아니야, 우리 하준이는 강한 아이라고 했어. 울지도 않고 뭐든 참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다 끝내 오열로 터져 나왔다. 도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멍하니 형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난 진짜 그런 의도 없었어. 난 그냥 돈만 필요했을 뿐이라고. 민수는 눈을 번뜩이며 도현에게 달려들었다. 형사들이 급히 그를 붙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내 입으로 인정하는구나. 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를 버려두고 달아난 거잖아. 인간도 아닌 쓰레기. 도현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난 아이를 해치려 한 게 아니야.
잠깐 겁주고 돈만 받아내려 했던 거라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그의 말은 흐느낌에 묻혀 점점 작아졌다. 이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쳤다. 도현아,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설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열과 혼돈이 뒤섞여 있었다. 형사는 단호히 정리했다. 이도현 씨 상황이 어찌됐든 아이가 사망에 이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범행 동기는 분명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민수는 눈앞이 핑 돌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준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불렀을 목소리, 그 절망의 순간조차 내가 듣지 못했다니. 조사실 안은 오열과 절규, 그리고 차가운 형사의 기록 소리만이 교차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민수도 경찰도 심지어 도현조차 모르는 더 끔찍한 진실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시켰어. 하준이를 데려가라고. 내가 도현이한테 부탁했다고.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선영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굳어버린 채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내렸다. 이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냥 당신을 흔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늘 돈, 늘 사업, 늘 아버지 재산 이야기뿐이었잖아. 난 당신 옆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민수는 벌떡 일어나 아내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눈에는 살기가 어린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내 아들을 이용했다고. 내 피와 살인 우리 하준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고. 넌 제정신이 아니야. 이선영은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단순히 당신이 돈을 내놓게 하려고 했어. 하준이를 며칠 숨겨두고 당신이 다급해지면 내 말대로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도현이가 무모하게 움직이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 헐떡이며 도현을 노려봤다. 결국 너희 둘이 짜고 벌인 짓이었구나. 동생은 돈 때문에, 넌 내 재산 때문에 둘이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도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매형, 난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한테 휘둘린 거예요. 난 돈이 필요했지만 애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누나가 계속 형부가 가진 재산은 언젠가 내 거라고. 누나도 그래야 산다고. 이선영은 울부짖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단지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당신은 늘 나를 집안의 시녀처럼 대했잖아. 난 내 몫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민수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다. 내가 일만 바라본 죄가 이렇게 큰 건가. 하지만 넌 최소한 아이만큼은 지켜줬어야 했잖아. 넌 엄마잖아. 어떻게 내가 직접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냐고. 조사실 안은 울음과 절규로 뒤섞였다. 형사들은 침묵 속에서 기록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의 파괴였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내 아들은 그렇게 갔는데 남은 건 배신뿐이구나. 아내와 처남이 짜고 내 재산을 노리다 내 아이를 죽였다니. 세상에 이런 저주받은 집안이 또 있을까? 이선영은 마지막까지 오열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혹은 끝내 감출 수 없는 연기의 잔재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비 내리던 계절이 지나고 하늘은 어느새 맑아졌지만 박민수의 삶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사건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다. 도현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갑게 끌려갔고 이선영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매일같이 오열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때 함께 웃고 살았던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져 재산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민수는 집 안거실 하준이의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필꽂이에는 아직도 작은 손길이 남긴 흔적이 있었고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짧은 문장이 민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는 두 손으로 공책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하준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을 내가 막아주지 못했다. 아빠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겁고 허무한 줄 이제야 알았다. 그의 눈가에는 고통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밝게 빛나는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가득 퍼져 있었지만 민수의 세상은 더 이상 그 빛을 느낄 수 없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그 집 결국 아내와 처남이 한패였다지. 돈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키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속삭임들은 칼날처럼 민수의 귓가를 찔렀지만 그는 그마저도 감내해야 했다. 민수는 법정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두 손을 철창에 매달고 울부짖었다. 여보, 난 그냥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난 평생 당신한테 무시만 당했어. 그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만큼 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변명이자 궤변이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이용했고 그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짊어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민수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하준아,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널 잊지 않을게. 내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는 재산도 집안의 명예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오직 하나, 하준이의 기억만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다시 창문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울 뿐이었다. 돈과 재산은 잠시의 안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어주는 가족의 진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바쁜 일상과 욕심에 눈이 멀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고 있나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님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는 오래 남지만 결국 그 상처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함께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